삼분대장은 막사 바깥에 있는 정문을 향해 소총을 겨누었다. 투항하지 않고 몸을 숨겼던 적군이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일촉즉발 상황인 A 화면을 보면서 이중위는 이를 악물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끝낼 수 있을 거라며 어깨를 토닥거렸던 작전참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중위와 비슷한 시기에 예편을 앞두고 있는 작전참모는 이미 한 회사에 입사를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 회사가 이중위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적 발견. 모두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주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3분대장이 자신의 분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동안 1분대장은 이중위를 불렀다. 소대장님, 중대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위가 전투 지휘관으로서 능력 미달이라는 걸 모르는 소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1분대장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가며 조금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일병이 어깨끈을 추스르며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1분대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이중위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김일병은 확신하고 있었다. 한 번은 전수리동 훈련을 하면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산길에서 발이 묶여버렸는데도 이중위는 애꿎은 지도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때 만약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중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소대 전체가 낙오하는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였다. 결국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음에도 이중위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소대장님, 지원 요청을... 1분대장이 또다시 의견을 말하려는데 이어폰을 통해서 총성이 들려왔다. 아까처럼 한 번 쏘고 끝나는 총성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적과 교전을 하는 듯 총성이 계속 이어졌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중위는 A 화면에 집중했다. 막사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눈에 들어왔다. 순간 이중위는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적의 모습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에 붙어 있어야 할 살덩어리가 군데군데 뜯겨 벌건 속살이 드러나 보였고 두 눈엔 백태가 낀 듯 검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인민군 복장인 그들은 빈손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아군을 향해 다가왔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꼭 나무늘보를 연상케 했지만 흉측한 몰골은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분명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탓에 저런 모습으로 변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중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젠장. 저 새끼들 안상병한테 달라붙어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가 지칭한 안상병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정문 앞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시체에 달라붙은 인민군들은 살덩어리를 한 움큼씩 손에 쥐고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모두 안상병의 몸에서 뜯어낸 살덩어리였다. 3분대장이 다시금 사격명령을 내렸다. 분대원들의 소총에서 일제히 실탄이 발사되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실탄이 몸을 뚫고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지긴 했어도 총성이 잦아들면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악에 받친 목소리로 3분대장이 사격명령을 반복하는 순간 이어폰을 통해 3분대원의 비명이 들려왔다. 솔직히 이곳에 있는 1분대원이 아니길 천만다행이라고 여기며 이중위는 A 화면을 보았다. 비명이 터진 방향으로 A 화면이 움직였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3분대원을 향해 인민군이 느릿느릿 다가갔다. 총을 쏘라고 소리 지르던 3분대장은 당장 도망치라고 명령을 바꾸었다. 그건 할 수 있겠다는 듯 3분대원이 발길을 돌릴 때 나무늘보 같았던 인민군이 잽싸게 움직여 그를 덮치더니 목을 물어뜯었다. 죽기 싫어. 나는 이런 데서 죽기 싫다고. 1분대원 중 한 명이 방독면을 벗어버리고 소리를 질러댔다. 미처 말릴 틈도 없었다. 방독면을 벗은 이등병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싶었다. 이중위도 똑같은 생각을 하며 이등병을 눈으로 쫓아갔다. 중간쯤 가던 이등병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세 개에 불과하던 조명 불빛이 전부 다 그를 향해 집중되었다. 괴롭게 숨을 몰아쉬던 이등병은 곧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저기 소대장님. 이번엔 이분대장이 이중위를 불렀다. 왜? 무슨 일이 또 벌어졌나 싶어서 이중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 말입니다.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군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2분대까지 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사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었다. 적의 공격은? 바깥 상황을 확인한 즉시 막사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3분 대원들을 안으로 대피시키고
여기까지 말한 이분 대장이 입을 다물었다. 이중위는 A 화면과 B 화면을 재빨리 번갈아 보았다. 막사 바깥에 있는 3분 대장은 여전히 교전을 벌이고 있었고 2분 대장은 굳게 닫아버린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다 갔다 움직이던 이중위의 눈동자가 B 화면을 가리켰다. 그러고 난 뒤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가서 3분대를 도와주는 대신 2분 대장은 후퇴를 선택한 것이었다. 비열한 선택이라고 비난을 퍼부어야 마땅했으나 이중위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2분 대장이 분대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면 지금쯤 3분대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적은 느릿느릿 움직이다가도 공격 대상이 나타나면 재빨리 움직였다. 실탄이 몸을 뚫었는데도 죽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은 끔찍한 악몽이긴 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중위는 이와 관련된 소문을 들어본 기억이 났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 이곳저곳에서 발견된 극비서류 중에 생화학 무기 자료가 나왔다는 소문이었다. 생존율이 월등히 강한 슈퍼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생화학적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런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이중위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일축해버렸다. 이유는 북한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단장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눈이 벌게져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이중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3달 뒤에는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번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건 무용담을 만들어 보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다. 이중위는 지금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던 3분 대장이 실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중위에게 알렸다.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3분 대장 앞으로 적이 나타났다. 비명과 같은 육두문자를 내지르며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실탄이 적의 몸을 뚫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적의 화만 돋은 모양인지 3분 대장을 향해 괴물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화면이 노이즈로 가득 찼다.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던 이중위의 팔이 아래로 축 처졌다. 소대장님, 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일병이 어깨에 메고 있는 본체에서 케이블을 뽑아 이중위에게 내밀었다. 이중위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김일병은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중위의 방독면에 케이블을 꽂았다. 이제 이어폰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건 중대의 무전 연락밖에 없었다. 삼소대장, 작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려달라는 통보. 중대장 목소리가 들리자 이중위는 반사적으로 몸에 힘을 주었다. 김일병은 그의 모든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생존자는 없다는 통보. 팀장을 찾아내긴 했지만 발견한 뒤 숨이 끊어졌다는 통보. 작전 상황에 대해 말하는 이중위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금방 울상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고통받는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그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이중위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었다. 김일병은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걱정되었다. 그 외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알려달라는 통보. 잔뜩 찌푸렸던 인상을 펴면서 이중위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생존에 대한 욕구였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모든 걸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이중위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막사 안팎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통보. 적의 공격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게? 거긴 이미 정리가 끝난 곳이란 말이야. 적의 공격이란 말에 중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중위를 추궁했다. 겨우 구조작전일 뿐인데 사상자가 생긴다면 중대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다. 사실 작전 참모가 이중위를 꼭 집어서 선택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지만 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작전에 투입시켜야 했다. 작전 참모와 이중위의 관계를 둘러싸고 떠돌았던 소문과 최근 사단장이 찾고 있다는 북한 측 생화학 무기의 존재에 대한 소문 등이 어떠한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중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기업의 작전 참모가 줄을 댔다면 필시 사단장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었다. 만약 그 관계가 사실이라면 사단장이 생화학 무기를 찾으려는 이유도 국가에 충성하려는 마음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클 거라고 중대장은 추측했다. 화학무기에 노출되어 괴물로 변한 적들이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괴물로 변해?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없으면 나이값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이지 군인으로선 낙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위의 비명이 들려왔다. 도대체 자네 왜 그러는 건가? 영문을 알 길 없는 중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위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버튼을 눌렀다.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을 중대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었다. 비화면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죽었다고 판단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분대원의 목을 물어뜯었다.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면을 본 중대장도 놀란 목소리였다. 병사들은 이분대원을 공격한 남자를 향해 총을 쏘아댔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른 부위의 살을 뜯어 먹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끔찍한 모습에 질겁한 이분대장이 미친 듯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던 모양인지 엘리베이터는 지상에 올라와 있었다. 저걸 타고 지하에 내려가 본들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을 거라고 이분대장은 생각했다. 오히려 지금은 지하와 연결된 통로를 없애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았다. 괴물로 변한 팀장은 지하에서 올라왔다. 이분대장이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X반도에 꽂아놓은 수류탄을 집어들었다. 수류탄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각 분대장과 소대장한테만 하나씩 지급되어 있었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어차피 지하에 내려가 있는 1분대장과 소대장하고는 사이가 썩 좋은 편도 아니었다. 미련 따윈 없다고 생각하며 그가 수류탄을 던지려는데 옆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끝장이구나 생각하며 고개를 돌린 순간 괴물이 2분대장을 공격했다. 화면이 흔들리면서 입안 가득 피와 살을 머금은 팀장의 얼굴이 나왔다.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하얀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는 방향이었다. 수류탄을 쥐고 있는 2분대장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화학 무기에 노출된 괴물이라고 말입니다. 말하며 이중위가 본능적으로 소총을 움켜잡았다. 방독면을 벗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이등병이 사라져버렸다. 지금 즉시 지원 요청을 바란다는 통보. 이중위가 정신을 바짝 차린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케이블을 뽑았다. 중대장은 작전 참모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지원 병력이 올 거라고 이중위는 확신했다. 작전 참모에게 이중위의 목숨은 자신의 미래나 마찬가지였다. 반드시 올 거라고 거듭 확신하며 이중위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앞쪽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전방 2시 방향. 앞쪽을 주시하고 있던 1분대장이 큰 소리로 외치자 모두 그쪽으로 총부리를 돌린 뒤 방아쇠를 당겼다. 복도가 총성으로 가득 찬 가운데 이중위가 들고 있는 소총만 잠잠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순간에는 소대장으로서 냉철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애초에 구조작전이라서 가져온 실탄이 많지 않았다. 이중위가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이중위의 목소리가 총성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탄창에 있는 실탄을 전부 다 쏟아 붓고 난 뒤에야 조용해질 것 같았다.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 깊숙한 곳이라 해도 강력한 위력이라서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흔들렸다. 분대원들 모두 사격을 중지하고 위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A 화면과 B 화면은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중위는 집중 사격한 곳을 조명 불빛으로 비춰보았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젠장, 도대체 뭘 본 거야? 이어폰이 아닌 육성으로 들릴 정도로 이중위가 목소리를 높였다. 상사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분대장은 여전히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1분대장의 변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다. D, E, F 화면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왼쪽 렌즈가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버튼을 눌러서 왼쪽 렌즈의 분할 화면을 없앤 뒤 이중위는 비명이 들린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똑같은 목적으로 어지럽게 움직이던 불빛들이 한 곳을 향해 집중되었다. 전방 2시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피로 물든 가운을 입고 있는 괴물이 병사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1분대장이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분대원들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탄창을 갈아 끼웠다. 공격당한 병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괴물을 정조준에서 쏜다 해도 아군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죄의식 갖지 말고 방아쇠를 당겨야 하지만 모두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조차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본 대장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면 혹시 이중위도 전투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 거꾸로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지만 병장이 되기까지 일본 대장은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이제 제대할 날짜만 계산하면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하필 구조작전이라는 걸 맡아서 이런 개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생각 같아선 저 앞에 있는 괴물이 아니라 소대장을 먼저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일본 대장은 화를 꾹 참았다. 어쨌거나 더 이상 소대장의 명령은 필요하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어깨에 개머리판을 밀착시키는데 인민군 복장을 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일본 대장을 공격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옆에 있던 분대원의 얼굴에 흩뿌려졌다. 놀란 분대원은 도망치지도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럴 때 소대장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하지만 그는 분대원들을 남겨놓은 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옆에 있던 김일병은 이중위의 이런 반응이 황당하면서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괴물들이 분대원들을 잡아먹었다. 이곳은 비명과 핏빛으로 금방 물들어 버렸다. 앞만 보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뒤에서 들려온 끔찍한 소리에 이중위와 김일병은 거의 동시에 뒤돌아섰다. 두 정의 소총이 모두 부들부들 떨렸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뒤로 물러나면서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난 건 엘리베이터까지 3m쯤 남겨놓았을 때였다. 드디어 지원 병력이 오는구나 생각하며 이중위가 방독면에 케이블을 꽂았다. 지원 병력이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출발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서 이중위가 물었다. 잠깐 침묵을 지키던 중대장이 헛기침을 내뱉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곳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 폐쇄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중위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는 중대장 말고 작전참모, 아니 사단장에게 직접 연락해보리라 결심하고 있었다. 미사일 당도까지 앞으로 1분 남았다는 통보. 날벼락 같은 소식에 이어 어둠 속에서 벨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모르게 귀에 익은 소리라고 느끼면서도 이중위는 안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또다시 멍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중위를 대신해서 김일병이 그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벨이 울리고 있는 휴대폰을 꺼냈는데도 이중위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한 김일병이 발신자를 확인해 보았다. 어마마마라는 글자가 벨소리에 맞춰 깜빡거렸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중위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휴대폰을 내밀었다. 초점을 잃어버렸던 그의 눈빛이 정상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벨소리에 이끌려 이쪽으로 다가온 괴물이 김일병의 목을 물어뜯었다. 검붉은 피가 이중위를 흠뻑 적셨다. 삼소대장, 미안하네.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 케이블이 뽑혔다. 김일병이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다. 이중위 앞에는 인간의 살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괴물이 서 있었다. 그 괴물은 방독면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이등병이었다. 김일병이 쥐고 있는 휴대폰에서 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괴물들이 소리에 이끌려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괴물로 변한 이등병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괴물로 변하지 않은 이중위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방독면을 벗었다. 조금 있으면 이곳은 영구히 폐쇄될 것이었다. 어차피 나가지 못할 바에야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리라 결심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가 향긋하게 느껴졌다.